자, 고등학교 2학년 2020년 3월 모의고사 18번입니다. 자,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죠. 첫 번째 보니까, 자, 보시면 나는 글을 쓰고 있대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to가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죠.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좀 쉽게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글을 쓰고 있다. 물어보려고 if인지 아닌지. 당신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줄 수 있는지 아닌지. 근데 이 호의가 뭔지 모르잖아요. 더 읽어봐야겠죠. 자, 올해의 워크샵을 위해서 우리는, 자,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죠? 우리는 뭐 하고 싶다? 우리의 직원 전체를 그죠? 보내고 싶어요. 이곳으로. 뭐 하려고? 목적이 투져도 뭐 하려고? 배우려고. 그죠? 새로운 리더십 스킬, 이 산업에서의 스킬을 배우려고. 그죠? 그래서 나는 기억한다. 뭐를? 대절이죠. 당신 회사가 비슷한 과정을 지난해 했던 것을. 그죠? 그리고 그것은 강의를 포함했다. 한 호주 여성에 의한. 어떤 여성이냐면 당신 모두가 인상적이었다고 여겼다. 이거 오형식인데 find가 목적격 보호를 취하면은 어떻게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얘가 목적어였다가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은 아직도 연락 중인가요? 그죠? 그 사람이랑 소개달라 이거죠. 그러하다면 그죠? 당신은 생각합니까? 당신이 아마도 제가 그 번호를 알게 해줄 수 있는지 또는 뭐 이메일 주소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야? 이 호주 여성 연락처 좀 달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는 정말로 감사하겠다. 당신 도움에. 그죠? 그래서 이제 연락처 문의죠. 연락처 문의. 그죠? 이거 뭐 딱히 뭐 표시할 만한 것은 딱히는 없는데. 그래서 직원 연수 직접 진행하라는 건 아니었고요. 원고 의뢰 아니었고요. 참석하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명단을 보내달라 이것도 아니었고요. 연락처 문의죠. 이번이 답이었고. 그다음 자 19번은 이제 심경에 관한 문제인데 분위기나 심경에 관한 문제인데 유형이 두 가지죠. 이제 그냥 심경이나 분위기를 물어볼 때가 있고 변화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변화면 앞뒤를 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냥 변화가 아니라 그냥 물어봤다면 후반부만 봐도 충분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앨리스가 자 위를 쳐다봤어요. 그죠? 연설을 하다가 처음으로 그죠? 뭐한 이유 처음으로 그녀가 말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위를 쳐다봤어요. 아직 뭐 신경이 안 나왔죠. 그녀는 감히 그죠? 아이 컨택트를 이렇게 부술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쳐다보다가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 말이겠죠. 어떤 단어? 페이지에 있는 단어. 뭐 할 때까지? 그저 맞출 때까지. 그럼 결국에 뭔가 좀 긴장한 느낌이죠. 내가 이걸 보고 있어서 발표를 할 때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들 수가 없었다는 거야. 알겠죠? 긴장한 상태였잖아. 뭐 때문에? 어떤 뭐 위치를 잃을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초반부의 느낌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죠. 두려움이니까 뭔가 이렇게 긴장을 했다든지 당황은 잘 모르겠고요. 놀라 어메이즈는 좋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희망찬 이런 건 좀 아니고 앵그리도 좀 아닌 것 같은데 1번이 답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죠? 자 후반부도 한번 가볼까요? 톰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환호했어요. 그리고 보였습니다. 뭐처럼 그가 배열린 거의 안 타죠? 거의 자신이 자 keep 목적어 from ing 또는 keep A from B는 A가 B하는 걸 막사 이 말이죠. 그가 뛰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누구에게? 안으려고 축하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 좀 좋은 상황이죠. 박수도 치고 환호하고 뭐 껴안고 축하하고 잘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자, 그녀도 역시 뭐 할 수 없었다. 너무나, 그러니까 여기서 직역을 하면 기다릴 수 없었다가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기다려진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녀도 정말로 그를 껴안고 싶었다. 아무튼 분위기가 좀 좋죠. 그죠?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기쁘다는 말 괜찮죠. 무섭다, 짜증난다, 실망한다. 감사하다는 나쁘지 않지만 화난 건 또 아니잖아요. 답을 이제 고를 수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읽어봅시다. 사실상 그녀는 그냥 바랐었어요. 그죠? 두 가지 간단한 것. 바로 이게 뭐냐면 어떤 능력을 잃지 않기. 읽는 능력을 뭐한 동안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뭐냐면 그것을 해내기. 뭐 하지 않고서 자신을 바보로 만들지 않고서. 그러니까 이제 무난하게 하길만 말았다 이거죠. 발표를. 이제 그런 온 연애가 볼룸이 뭐 연애 같은 뜻이죠. 연애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관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서 있었다 이거죠. 박수를 치면서 다 끝마쳤다 이거죠. 다 하고 나서 눈을 들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는 사람이죠. 그죠? 그것은 뭐였다? 그녀가 바랐던 것 이상이었다. 밝게 미소 지으면서 그녀가 그 가족 그 친숙한 얼굴을 봤죠. 어디에서? 앞열에서. 그래서 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환호하고 있었죠. 처음에 긴장했다가 기쁜 상황 맞네요. 그다음 20번. 자, 주장, 주제, 요지가 있는 글에서는요. 원인 결과를 좀 찾아보라고 했어요. 알겠죠? 원인 결과. 뭐뭐 하면은 뭐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봅시다. 내가 나의 어떤 직업을 시작했을 때 나는 lookforward to는 고대하다는 뜻이 있죠. 나는 고대했다. 연간 보고서를 기대했다. 어떤 기관에서 뭘 보여주는? 어떤 통계를 보여주는. 그죠? 어떤 각각의 리더들을 위한 통계를 보여주는. 그죠? 아직 뭐 원인 결과 이런 거 없죠. 더 읽어봅시다. 내가 우편물에서 그것들을 보자마자 나는 찾곤 했다. 무엇을? 나의 위치를. 그리고 비교하곤 했다. 나의 진척 과정을 누구랑? 다른 리더들의 진정 과정과. 그럼 여기서는 선생님 밑줄 하나 친다고 하면 뭐가 있냐면 이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라는 거. 아래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좋냐 나쁘냐 아직 몰라요. 근데 이 우드가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엔 그랬는데 이게 좋지 않았다 이런 흐름일 것 같은데. 마지막 한번 봐볼게요. 자 보세요. 그것을 충분히 해라.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당신이 뭐 한다면 되돌아보고 바로 그 당신 어떤 당신? 몇 주 전, 몇 달 전, 그리고 몇 년 전에 당신을 compare A to B는 A랑 B를 비교하다는 뜻이 있죠. 바로 누구랑? 오늘날의 당신과 비교를 한다면 이것은 뭔 말이냐면 자, 비교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랑? 너랑 비교를 한다면 너는 뭐 할 것이다? 그죠? 엄청나게 이렇게 당신의 진척 과정에 의해서 어떤 동기를 부여받을 것이다. 동기를 부여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이랑 비교해라 이런 소리죠.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건 대조군. 이렇게 하면은 나쁜 결과,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 알겠죠? 그럼 일단 독일한 봐봅시다.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야 좋다 이 말이죠. 더 읽어볼까요? 진로를 결정할 때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좋다? 그런 내용 안 나왔죠? 3번. 발전을 위해서는 선의의 경쟁 상태가 있어야 된다. 경쟁을 해야 좋다. 이것은 약간 남과 비교하는 거죠. 이건 아니죠. 이건 이쪽인데 이걸 하자 말자고 있잖아요. 그 다음, 자, 타인의 성공 사례를 자신의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이것은 이제, 그죠. 본보기로 삼자 이런 내용 아니고 타인에 관련된 게 아니고 자기랑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직원을 평가해. 평가할 때 이런 얘기 아니고 평가를 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라. 그런 내용 아니죠. 답은 될 수 있는 거 1번밖에 없죠. 더 읽어줄게요, 여러분. 자, 뭐하고 나서 약 5년 후에 그것을 하던 5년 후에 나는 깨달았어요. 안 좋겠죠? 얼마나 해로웠는지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좋아 결국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
너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것은 그죠? 단지 불필요한 집중 방해다. 안 좋다. 하지 말라는 소리죠. 자, 유일한 사람. 당신이 자신을 비교해야 되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누구다? 너다. 너랑 비교해라 이 말이죠. 여기서 전환이 된다 이거죠. 당신의 임무는 바로 뭐 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그죠? 더 나은 오늘이 되는 것이다. 뭐보다? 당신이 어제 그랬던 것보다. 알겠죠? 계속 똑같은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남과 비교했을 때의 나쁜 점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이제 너랑 비교해라 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내가 왜 선생님이 앞에랑 뒤만 보냐면, 주장, 주제, 요지가 있을 때는 전반부랑 후반부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를 일단 본 거입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서 알 수 없다면 더 읽어야 되겠지만 보통은 답 나오죠. 당신은 그것을 합니다. by ing는 방법이란 뜻이죠. 어떻게 널 비교할 수 있냐면, 자, 집중함으로써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오늘? 집중하라고. 됐죠? 다 나왔고요. 그 다음 21번. 자,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21번 유형은요,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것인데, 이것은 약간 빈칸처럼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 말은 뭐냐면, 빈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그 중심 내용을 물어봤던 주장, 주제, 요지 같은 게 중심 내용이거든요, 항상. 근데 빈칸이나 밑줄 친 것의 의미는 중심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 처음부터 읽었을 때 어떤 중심 내용이 나올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이 빈칸이나 밑줄이 중심 내용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빈칸이나 밑줄 위주로 먼저 살펴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렇게 문 위에 있거나 문 뒤에 있으면 중심 내용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찾을 때 앞에보다는 그냥 위를 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전략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만. 자, 봐봐. 여기 보시면 by ing가 있죠. 이게 방법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뭐뭐 함으로써. 이거는 세모예요, 세모. 원인.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뭐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세모를 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동그라미 앞에 나오겠죠. 비슷하게 우리는 줄일 수 있다. 갈등을. 어떤 갈등? 어떤 필수적인 것들을 하는 갈등. 우리의 직장과 어떤 삶에서. 그죠? 단순히 버퍼를 만듦으로써. 그럼 결국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갈등을 줄인대. 알겠어요? 근데 버퍼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버퍼링 들어봤죠? 버퍼링. 버퍼링은 우리가 보통 너 버퍼링 걸렸냐면은 갑자기 뭐가 말이 안 떠오르거나 그런 버퍼링 걸렸다는 표현 쓰죠. 우리가 뭐 로딩 같은 거 할 때 잠깐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 그게 버퍼거든요. 약간 휴식 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잘 모르겠다. 일단 위에 읽어보고 잘 모르겠으면 위에부터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은 줍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줍니다. 어떠신가? 반응을 하고 적응할 시간. 어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다른 자동차에 의한. 그러면 결국에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원인이라기보다 이 이시 가리키는 게 세모야. 그리고 뒤에 부분 우리가 어떤 반응할 시간이라는 걸 준다. 이게 바로 갈등을 줄인다라는 말과 유사한 말인데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럼 결국에 이거는 윗 문장을 읽거나 여기서 읽는 게 맞아. 자, 앞에 읽어볼게요. 유일한 방법. 뭐하는? 추도를 막는 유일한 방법. 추도를 막는다는 것은 결국 갈등을 줄인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지다? 어떤 추가적인 공간을 두는 것이다. 우리 차와 우리 앞에 있는 차에. 그러면 결국에 이게 세모거든요. 추가적인 공간을 둔다. 이게 버퍼거든요. 일단 보기 봐보고 선생님 버퍼의 내용은 아니까 바로 봐도 상관없었겠지만 여러분 이걸 찾았어야겠지만 한번 봅시다. 뭐함으로써? 알므로써. 학습이라는 게 이기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거 좀 이상한 소리 같고요. 2번. 항상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써. 예상치 못한 사건에 여분의 공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유를 둔다 이 말이죠. 3번 절대 멈추지 않음으로써 일단 아닌 거 확실히 아닌 거 제거해주고 절대 멈추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이미 시작한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내용 아니고 그다음 명확한 목적지를 가지는 것 우리가 운전할 때 목적지가 명확해야 되냐랑 여분의 공간을 두는 것은 맞지 않죠. 그다음 평화로운 관계를 다른 사람과 유지하는 것 사이좋게 지낸다는 것은 갈등을 줄인단 말인데 이거는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죠. 그래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여분의 공간을 준다는 것은 준비를 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제 푸는 건데, 그죠? 푸는 건데, 선생님 말했듯이 이 후반부에 있으면 전반부에도 중심 내용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례에서, 그죠? 나는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무엇을? 어떤 개념을, 버퍼의 개념을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 버퍼라는 게 중심 내용인데 버퍼가 뭐냐? 자, 우리 이런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심 내용이 앞에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스토리로 되어 있는 것들은 앞에 읽다 보면은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잖아요.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스토리는. 우리가 처음에 주장, 주제, 요지 이런 글을 배울 때 중심 내용이 밑줄을 긋는 걸로 많이 연습을 했어요. 하지만 스토리는 그게 좀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표시할 게 좀 많아져요. 확실히. 자, 우리는 자동차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그리고 나는 이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죠? 그 아이디어를 게임을 사용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자, 나는 말했다. 상상해 보라고 이런 식이에요, 원래. 상상해 보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우리가 목적지에 가야 된다고. 3마일 떨어져 있는 멈추지 않고서. 멈추지 않고 가야 된다고. 자, 우리는 H 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 우리 앞에 발생할지 그리고 우리 주위에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얼마나 이거 라이트는 이제 신호등 같은 거예요. 얼마나 신호등이 이렇게 녹색이 유지가 될지 또는 앞에 있는 자동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지 말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추돌할 수도 있잖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추돌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방법은 바로 여분의 공간을 우리 자동차랑 앞차 사이에 두는 것이다. 신호등이 언제 봐봐. 여러분 아직 운전 안 해봤지만 녹색 불이야. 앞차 가고 있어. 나도 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빨간색 바뀐다 생각해봐. 앞차 불이 바뀌겠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공간을 두지 않았다면 부딪히겠죠. 근데 만약에 녹색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앞차랑 뒷차 간격이 얼마든지 간에 짧아도 그냥 계속 가니까 상관은 없죠. 문제가 없죠. 근데 갑자기 빨간색이면 부딪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분을 두라 이 말이죠. 이게 버퍼예요, 버퍼. 그러니까 이것은 스토리이기 때문에 전반부의 중심 내용이 딱 나오진 않았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부분, 이걸 세모를 쳐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알겠죠? 우리가 선생님이 그 중심 내용이 밑줄을 안 치는 이유가 쳐서 풀리는 문제도 물론 있는데 많은 문제에서 그렇지가 못해요. 알겠죠? 특히 스토리 스타일. 그래서 세모 동그라미로 해서 원인 결과 표시를 해요. 그럼 더 유연해질 수가 있거든요. 자, 요지 문제죠. 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 많은 리더들, 내가 미디어 산업에서 알고 있는 많은 리더들이 아주 이렇게 지적이고요, 능력이 있고요, 정직해요. 그렇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리더입니다. 회사의 리더입니다. 뭐하는? 보이는 단지 하나의 목적만 가진 걸 보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뭐냐면 단 하나의 마음이 있는 그런 추구, 그 단기간의 이익과 그 다음에 그런 주식
주식의 가치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가지고 있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뒷문장을 안 보려고 했는데 however 나왔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문제가 되냐 이거죠. 네, 그러나 너는 생각한다. 뭐라고? 미디어 산업은 뭐에 의해서? 그러한 바로 그 특성에 의해서 그리고 역할에 의해서 사회와 그 전 세계적인 문화에서의 바로 그 어떤 특성과 역할에 의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다른 산업과. 결국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일하는 이런 리더들 있잖아요. 미디어 산업. 그게 바로 뭐였어? 단기간의 이익과 주식의 가치만 위해서 일한다고 했었잖아. 이거를 지금 나쁘게 보고 있는 거야. 다르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뒤에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그죠? 아주 귀중한 자산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권리 그것들을 사용할 권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녀야 된다. 진지하고 장기적인 책임을 지녀야 된다. 그죠? 대중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결국에 지금 대조국군이 뭐야? 이런 단기간의 이익과 주식의 가치만 따져도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장기적인 책임과 그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거죠. 뭐가? 이런 미디어 산업에서. 미디어 산업 얘기야. 미디어 산업에서는 그죠? 어떤 단기적이고 어떤 주식 가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이고 대중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1번 보면은 법 개정이 시급하다. 법 개정을 해야 좋다 이런 내용 아니죠. 빼주고. 공익방송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거는 뭐 사실의 전달인데 그런 내용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미디어 산업은 공익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 미디어 산업에서는 그죠? 공익을 증진을 할 책임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야?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 이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거 목적의 수예요. 그죠? 3번 나쁘지 않죠? 미디어 산업은 시설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의 전달이죠. 그런 내용 아니고 주장이 없죠. 자,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본해. 비판적 시각을 길러야 좋다. 이런 내용 아니죠? 비판적이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 아니죠. 3번이죠. 자, 아는 것도 읽어볼게요. 다르게 해야 된대요. 특히나 뭐 때문에? 그들이 자유로운 그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중의 것들을 그리고 디지털 스펙트럼을 그리고 뭐 하기 때문에 거의 제한이 없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에 대한 그래서 미디어 산업들은 좀 이렇게 달라야 된다. 이 3번 자, 보겠습니다. 또 전반부가 봅시다. In addition to는 뭐뭐 외에도 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형태 외에도 뭐하는 레크리에이션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 외에도 그것은 또한 충족시킵니다. 무엇을? 다양한 범주를 개개인의 필요와 관심에 형태도 다양한데 개인의 필요와 관심을 충족시킨다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많은 참여자들이 테이크 파트에는 참여하다는 뜻이 있어요. 레크레이션에 참여합니다. 무엇으로서? 어떤 이렇게 안락함과 이렇게 긴장을 품으로 직장에서의 어떤 풀려남 이렇게 좀 이렇게 직장과 다른 어떤 근심 걱정 이렇게 압박 같은 거에 대해서 풀려남의 형태로서 이걸 취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스트레스 같은 거 푼다. 뭐 그런 내용 정도가 일단 나와 있네요. 자, 아래다 한번 가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즐깁니다. 레크레이션을. 그죠? 매우 사회적인 레크레이션. 그리고 뭐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레크레이션. 친구를 사귀고 협력하는 다른 사람과 그룹적인 그런 환경에서 즐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여기만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그죠? 뭔가 스트레스 같은 거 푼다는 느낌이고 여기서는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어떤 사회적
낀 기회, 뭐 친구도 사귀고 협력하고 뭐 이런 걸 한다 이 말이잖아. 그럼 레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뭐 이익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 정도만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일단 보기 한번 봐보고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레크레이션의 참여가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레크레이션과 기억력, 레크레이션에 참여하면 기억력이 좋다,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메모리에 관한 내용은 없죠. 빼주고. 다양한 동기, 레크레이션 참여에 대한 다양한 동기. 그러면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따져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친구도 사귀고 하는 거잖아. 2번아 괜찮죠? 일단은 3번 봐볼게요. 자, 중요성, 균형의 중요성. 일과 레저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 일도 하고 쉬기도 해야 되는데 균형이 중요하다. 뭐만 다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런 것보다는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뭘 하느냐에 대한 얘기죠. 이건 다. 그다 아니고. 아니고 빼주고. 사회적 요소. 뭐하는 레크레이션의 어떤 움직임을 어떤 촉진하는 사회적 요소. 그러면은 어떤 사회적 요소 때문에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뭐 활발해진다, 느려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게 원인 결과가 아니고 이게 원인 결과죠. 어떻게 보면 세 가지죠. 그다음 경제적인 트렌드, 레크리에이션에 참여 영향을 주는 경제적 트렌드에 의해서 레크리에이션의 참여가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원인 결과가 이게 아니죠. 얘네들은 원인이 아니에요 지금. 알겠어요?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2분밖에 없어요 지금. 더 읽어봅시다. 자주 그들은 수동적인 관람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엔터테인먼트, 오락에 뭐하는 제공이 되는 텔레비전과 영화, 다른 형태의 전자적인 어떤 즐거움에 수동적으로 즐기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른 명확한 놀이에 대한 동기부여가 기반할 수 있어요. 어떤 필요? 창의성을 표현할 필요,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필요, 그리고 어떤 뛰어남을 추구할 필요,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인 표현에 있어서 결국에 이 놀이에 대한 동기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레크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크레이션을 왜 하냐면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원인 결과긴 한데 아까처럼 똑같이 한다면 결국에 이런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그죠? 이런 걸 달성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어떤 참여자들한테는 활발하고 경쟁적인 레크레이션이 뭐 할 수 있다? 제공할지도 모른다. 어떤 출구를, 그죠? 어떤 가혹함을 방출하고 공격성을 방출하고 해. 또는 어떤 채널, 어떤 통로, 어떤 그 맞서 싸우는 다른 사람과 또는 뭐 환경, 그죠? 환경 어떤 이렇게 모험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고위험의 활동의 그런 뭐 환경에서 한다 이거죠. 아무튼 레크레이션 왜 즐기자는 얘기죠. 원인 결과는 말만 바꾸면 서로 바뀔 수 있기는 해요. 알겠죠? 이걸 하고 싶어서 레크레이션 한다라고 하면 원인 결과 바뀌게 되겠죠. 아무튼 핵심어 두 개를 따져보면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목이네요. 만약에 음식이 포함한다면 많은 설탕을, 더 많은 설탕을 포함한다면 그거보다 어떤 다른 재료보다 정부의 규제는 요구합니다. 설탕이, 요 수도 빠진 거죠. 설탕이 첫 번째로 이렇게 등재가 된다라고 라벨에서. 알겠죠? 설탕은 몸에 해로우니까. 하지만 만약에 음식이 포함한다면 이것을 몇 가지 다른 종류의 그런 이렇게 달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설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 있죠. 뭐 올리고당도 있고 뭐 과당도 있고 뭐 포도당 뭐 있잖아요. 막. 포함하면 그것들은 나열이 분리가 돼서 등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이 위치는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죠. 그것은 각각의 것을 훨씬 더 아래쪽, 목록의 아래쪽에 놓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설탕 하나만 가지고 달게 한다고 하면 설탕 맨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설탕 많이 들었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종류가 많아. 그러면은 이게 다 분리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설탕만 50%였다면 바로 위에 있겠지만 설탕 한
설탕 한 5%, 올리고당 한 5%, 뭐 가당 5% 이렇게 하면 다 나눠져 버리잖아. 그러면 다른 것들 뭐 단백질 이런 게 맨 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몸에 좋다 생각하는 거.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럼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이. 여기서 무슨 말인지 봐봐. 이러한 요구는 자 리드는 여러분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리드 to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O 형식으로 쓰기도 하거든요. 이끌어왔다. 음식의 산업이 뭐하도록 세 개의 다른 그 당의 원천을 집어넣도록 소댓은 목적의 소댓이죠. 뭐하도록 그들이 말할 필요가 없도록 그 음식이 그렇게나 많은 설탕을 넣었다라고. 그 문제가 있죠, 여러분. 아래 읽어볼까요? 자, 그러나 어디에도 부정어죠? 부정어라서 조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원형 나왔죠?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것은 말해주지 않는다, 소비자들한테. 뭐라고? 대절이라고. 그죠? 그 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추가되는 설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그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 딱히 해결책은 없는 글이죠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어떤 글이냐면 이거죠. 이 사람들이 그 설탕 같은 걸 할 때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넣죠.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뭐야? 설탕 많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그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내용만 나와 있어요 지금. 해결책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알겠죠 지금? 자, 그럼 보기 봐볼까요? 인공 조미료가 좋냐 나쁘냐? 미원 이런 거 좋냐 나쁘냐? 그 내용 아니죠. 지금 나쁜 목적으로 분리시키고 있잖아요. 당의 원천들을. 그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기술이죠. 2번 소비자의 이점, 재료의 라벨링의 이점. 이거는 뭐 이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역용해가지고 지금 하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점에 대한 것보다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죠. 3번 설탕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에너지 분사다. 그럼 설탕을 먹게 되면 뇌의 에너지가 폭발한다.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 아니죠. 내 얘기 안 나왔고요. 설탕에 대해 속히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진실. 음식의 라벨에 숨겨진 설탕에 대한 진실. 이게 뭐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사용해가지고 말할 필요 없게 만들고 있잖아요. 풀어 쓴다면 그게 바로 그 진실이죠. 4번이 답이고 5번 보시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보면은 무언가를 하면은 설탕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지금 속이려고 하는 행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답이 4번이었고 읽어볼까요 더? 그래서 설탕이 처음으로 등장하지가 않는다. 자, 양보의 부사절입니다.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는 이즈가 빠져있는 구조죠. 이거는 whatever는 양보기 때문에 딱히 중요시 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기가 물론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빼고 이 성분을 라벨링 하는 것은요 완전히 뭐 하지 않는다? 전달하지 못한다. 설탕의 양을 어떤 설탕? 추가가 된 음식에 라벨링에 대한 문제점이죠. 한계점이죠. 특히나 어디에서? 특히나 어떤 언어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인데 의미상해주고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리얼 브랜드의 라벨도 예를 들어보자면 그죠? 나타냅니다. 이 시리얼이 11g의 설탕이 있다고 그 일회 제공량에서 11g?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는다 고객들한테 상자의 3분의 1 이상이 그죠? 포함하고 있다고 추가된 설탕을 설탕만 아닐 뿐이야 다른 당이죠. 알겠죠?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도표 문제는요 일단 봐봐 우리가 내용 일치는 도표든 뭐 실용문이든 뭐 그냥 독해 해석 그런 문제든지 간에 일단 답이 좀 아래쪽에 있다는 거 먼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고 여기를 살펴보는 식으로 풀 거예요. 아래서부터 그 다음에 일단 도표를 잘 풀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죠? 두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교 표현들 있잖아요. 이거에 익숙해야 돼요 여러분. 비교 표현에
이걸 모르면은 이걸 신경 안 쓰고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x축 y축 있잖아요.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원인 결과 표시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x가 변수죠. 그 변수에 따른 결과가 y죠. 알겠어? 무슨 말인지? 이건 봐봐. 자, 부상률이라고 합니다. NFL에 있어서의 그죠? 하루 게임당 부상률이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변수는 연도죠. 그죠? 두 번째 변수는 뭐예요? 요일이죠. 그죠? 그 결과값이 바로 뭡니까? 부상률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표시하는 거야. 2014인지 15인지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표시하고 그 결과값 부상률의 밑줄을 치는 거야, 둘 다.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결국에. 자, 아래부터 볼게요. 자, 4년 중에 2년에서 총 4년이잖아요. 총 4년 중에 2년에서 부상률, 목요일 부상률이잖아. 그럼 목요일 부상률, 목요일도 밑줄 쳐고 부상률이 높았대요. 결과값이잖아. 밑줄 치고 뭐보다? 4년의 총 합보다. 4년 총 합의 그것보다. 4년 총도 있었네. 먼저 이개년이라고 했는데 목요일이 지금 좀 더 어두운 색이잖아요. 이거죠, 이거. 이것보다 높은 애들을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6.9도 높죠. 하나네? 하나죠, 하나. 1개년만 더 높잖아요. 그럼 2개년이 아니잖아요. 틀렸고 뭐. 알겠어요? 답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용일치, 불일치는요 답이 뒤에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면 1번 풀었는데 출제자 입장에서 1번 읽었는데 답이 나오면 여기는 이제 쓸데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후반에 남겨두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좀 그걸 이용하는 거죠. 어떨 때는 1번이 답인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1, 2, 3보다는 그죠? 5, 4, 3이 많다 이거죠 답이. 그래서 뒤에부터 읽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단어 답을 읽어볼까요? 심심하니까. 목요일과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게임 사이에 이런 차이가 가장 컸다. 언제? 2014년에 가장 컸다 라고 했는데 차이점 봤을 때 이게 제일 크냐 이거죠. 다른 것들을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가장 큰 거죠? 딱 봐도 가장 크죠. 그리고 가장 작았다. 이렇게 연결될 때는 뒤에도 잘 봐야 돼요. 앞에는 맞고 뒤에 틀릴 수도 있어. 2017년이 가장 작았다. 17년이 가장 작죠. 그죠? 맞죠. 남는 건 동그라미 쳐놓고. 자, 익셉트는 뭘 제외하고죠. 17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이걸 뺀 모든 연도에서 부상률, 목요일 부상률이 낮았다. 무엇보다? 토요일의 것보다, 토요일 이것보다 라고 했는데 목요일이 낮은 애들은 3개죠, 얘네들. 근데 이때는 더 높았죠. 맞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부상률. 어떤 부상률? 토, 일, 월의 부상률이 감소했죠? 감소했습니다. 꾸준하게. 14년부터. 언제까지? 17년까지. 목요일의 부상률이 잠시만요. 14년부터 17년까지 목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월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죠, 이거. 감소했죠? 맞죠. 그 다음 1번. 목요일 게임의 부상률이 가장 낮았다. 2014년에. 그리고 가장 17년에 가장 높았다라고 했는데 14년에 가장 낮았고 그 다음에 몇 년? 17년에 가장 높았다. 맞죠? 아까 말했듯이 답이 뒤쪽에 있는 경향이 있어서 뒤부터 읽어라. 답 나오면 솔직히 더 읽을 필요는 없어요. 혹시 불안하면 다 풀고 나서 한번 더 점검하는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좀 시간을 아끼는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 다 쉬운 문제들이죠. 절대 틀리지 말아야 되는 애들.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죠. 이것도 답이 여러분 뒤쪽에 있는데 보통은
듣기랑 독해 다 마찬가지로 그 막 듣기에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그 언급되지 않은 걸 골라라. 기억나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보기 순서랑 글의 순서가 똑같아요. 수능은 모의고사 수능 다 똑같이. 그러니까 뭐 다른 영어 시험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수능은 그래요. 그래서 답이 뒤에 많다고 했잖아. 그럼 뒤를 읽고 나서 아랫부분을 보면 돼. 그러면 이 5번 내용이 있어. 그리고 그 윗부분을 보게 되면 4번 내용이 있고 그 윗부분 3번 내용이 있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 5번 내용을 찾으려고 처음부터 읽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건 하지 않는 것. 자, 자신의 망원경을 사용해서 천문학 연구를 수행했다고 했는데 자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천문학이 아닐 수도 있고 망원경이 아닐 수도 있잖아. 한번 생각해보면서 여기 나와야죠. 여기 자신의 망원경이 있잖아요. 찾아보는 거죠. 자, 그의 천문학적인 그런 노력은 수행이 된 것인데 자신의 망원경을 사용해서 된 것인데 그럼 말 낫죠? 그러면은 포함했다. 그죠? 타이탄의 발견을. 타이탄이 뭐냐면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첫 번째 그 정확한 묘사, 이 토양의 고리에 대한 묘사를 포함했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읽어도 똑같아 나와 있죠, 여러분. 이건 맞죠? 그럼 4번을 봐야겠죠, 이제 다시. 당대 가장 정확한 시계 중에 몇몇이 업적이 포함됐다라고 했는데 시계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시계라는 말 나와 있네. 그죠? 이 사람의 넓은 범주의 업적은 포함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계 중에 일부를 포함했습니다. 맞네요. 그 다음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받아들였다 라고 했네요. 자, 여기 뉴턴 뭐 나왔다. 뉴턴 법칙. 하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턴의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틀렸네요. 3번. 그죠? 여기 찾았습니다. 물론 3번이 답일 때는 뭐 1, 2번부터 읽는 거랑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뒤쪽에 답이 좀 많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실용문인데 여긴 진짜 무조건 맞춰야 되는 애들 진짜 제일 쉬운 유형이죠. 실용문이. 도표는 또 한 번씩 틀리긴 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지만 자,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고 일치하는 게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2020년 5월 9일까지 꽃꽂이 작품이 전시된다라고 했는데 그죠? 여기 뭐 나와? 2020년 5월 9일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전시라는 것이 그죠? 이 배치라는 것이 전시가 된다. 2020년 5월 9일까지라고 했죠. 네, 꽃꽂이인지는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꽃꽂이 맞네요. 그다음 분별로 1, 2, 3등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1등 이 정도. 그죠? 또 맞죠? 각각의 카테고리마다 상이니까 맞죠? 꽃꽂이를 끝내는데 30분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30분이 허락된다. 배치를 마치는데. 그러니까 맞네요. 그다음 참가자에게 재료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자신의 재료 갖고 오라고 했었죠. 틀렸네요. 그래서 1차지 않는 거니까 2번. 2번이요. 전 3번처럼 표시했는데 바로 2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일치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일치하는 겁니다. 보통 이걸 틀리면 일치하냐 안 하냐 때문에 많이 틀려요. 일치하는 거면 동그라미 쳐놓고 총 3개의 깃털이 제공된다라고 했는데 자, 상자 안에 있는 것이 2조각이라고 했죠? 하나는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여분이고 틀렸고 켜거나 끄려면 버튼을 길게 누르라고 했는데 자, 장치를 그죠? 온오프 하려면은 버튼을 짧게 누르라고 했었죠? 길게 누르는 거 틀렸죠? 그 다음 완전히 충전한 5시간 걸린다. 완충. 자, 여기 완전히 충전됩니다. 30분. 그죠? USB 케이블을 통해서. 그리고 5시간 동안 지속이죠. 그 지속 시간이 5시간인 건지 충전하는 5시간은 아니죠. 틀렸죠? 8분 후에는 자동으로 작동을 멈춘다. 라고 했는데 여기 8분 후에는 작동을 멈춥니다. 라고 해서 답은 2번이었죠. 오케이? 맞는 것은 2번이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29번. 어법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관계대명사인데, 그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면은, 이게 이제, 일단은,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를 물어본다면, 관계대명사는 그 전례에서 대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완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어가 빠졌으니까 관계대명사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관계대명사도 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후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먼저. 그럼 보게 되면은, 에어웨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로 같은 거겠죠?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이 된 너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정이 된 고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분리시킵니다. 무엇을? 교통의 움직임을 그죠? 분리시킵니다. 정반대 방향에. 서로 이렇게 엇갈리지 않게끔 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지금 쓰였는데 앞에 뭐 사람 따로 없잖아요. 그죠? 위치 괜찮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투부정사인데 일단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앞에 allow가 있잖아요. allow의 목적이 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런 수직적인 수직적인 분리, 이런 그 항공기의 분리는 허락한다. 어떠한 비행기들이 뭐하는 것을 지나다니도록, 그죠? 공항 위를 뭐하면서 뭐하는 동안 다른 절차들이 아래에서 발생하는 동안. 그래서 지나가는 애들이 이러한 항공기들이죠. 그래서 목적의 보호로 투부정사 allow가 취했고 관계 능동이니까 잘 썼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노운이 나와 있는데 이건 과거 분사잖아요. 그래서 일단 동사 자리인지 분사 자리인지를 판단을 먼저 해 보셔야겠는데, 자, 문장이 지금 여기서부터죠. 그죠? 자, 이런 항공기의 이동, 그럼 뭐 항공기로 하는 뭐 여행이라는 것은 보통 넓은 거리를 다룹니다. 그죠? 뭐 하면서? 뭐와 함께? 짧은 기간과 함께 어떤 강한 어떤 비행사의 활동의 기간과 함께 뭐 하면서 이렇게 이륙을 하고 착륙을 하는, 그리고 긴 기간과 함께 뭐하는 더 낮은 파일럿의 활동의 더 긴 기간 뭐 하면서 이런 공중에 있으면서,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바로 어떤 이제 비유라고 합니다. 어떤 비행의 비유라고 합니다. 뭐라고 알려진? 롱하우라고 알려진. 이것의 역할은 지금 앞에 나오는, 그죠? 이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형용사하면서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꾸며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미 동사 나왔으니까 동사 자리는 아니고요. 그 다음 4번도 보겠습니다. 자, 뭐 하는 동안에? 이런 비행의 이 롱하울 비중을 하는 동안에, 자, 파일럿들은 보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스탠드 시간 ing죠. 평가하면서, 비행기 상태를 평가하면서 보냅니다. 뭐가 아니라 근처에 있는 비행기를 이렇게 서치아웃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를 할 때는 같은 대상을 비교해야 되는데 뭐랑 뭘 비교하는 거냐면 이 비행기 상태를 평가하는 것과 근처에 있는 비행기를 찾는 것을 비교하는 건데, 둘 다 지금 뭘 비교하고 있어요? 동명사를 비교하고 있죠. 비교 대상의 일치를 잘했다. 틀리게 하려면 뭐 투부정사를 쓴다든가 좀 틀리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은 times라는 동사인데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 동사라면 태랑 시제랑 수 이런 거 판단해야 되겠죠. 봅시다. 이것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추돌. 어떤 추돌? 항공기 간의 추돌이 보통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주변의 지역, 어디냐?
동항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반면에 뭐기 때문입니다. 이 추돌 대절에서 그러니까 비코절에서 이게 주어 동사인데, 그죠? 와일절에서 또 나오는 거죠. 이 비코즈 절 안에 있는 와일절이에요. 추돌 어떤 추돌? 항공기에 그런 기능 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기능 장애 때문에 발생하는 추돌들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그죠? 이 롱 하울 플라이트 동안에. 그러면 자, 이 텐드라는 동사 자리 맞는데, 이 와일절에서 이 동사에 해당하는 주어는 크레시스거든요. 근데 좀 딱 봐도 얘는 복수잖아요. 이거 S 빼야 되겠죠. 전체 문장의 비수는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는 괜찮았어요. 텐드는 뭐 능동으로 쓰죠. 그래서 이 S를 빼줘야 답이 되겠죠. 답이 5번이 되겠죠. 됐죠? 30번 봅시다. 자, 어법 말고 이제 낱말의 쓰임인데, 낱말의 쓰임은 어법으로 푸시면 안 돼요. 이거 어법 풀다가 틀린 애도 있던데. 자, 봅시다. 나는 앉아 있었어요. 한 식당, 스페인 식당의 바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여름 저녁에 뭐 하면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면서. 향, 부엌에서 나는 향이 흥분시켰습니다. 나의 위례를. 혀를 잘 보게 되면 이렇게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 미래라고 하죠, 미래.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맛을 느끼죠.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아로마는 향인데 향은 코를 자극해야 되잖아. 미래 자극했다? 그럼 향 때문에 내가 뭘 먹고 싶어졌다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뭐 원인 결과를 따지면 이게 원인 결과인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읽어봅시다. 나의 미래의 식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나에게 어떤 형태로? 분자 형태로. 어떤 문자? 떠다니는, 공중을 떠다니는. 그죠? 하지만 어때? 너무 작아. 뭐 하기는? 내 눈이 알아보기에 너무 작았다 이거죠. 하지만 작았지만 나의 코에 의해서는 이렇게 포착이 되는 것이었죠. 눈으로 못 봐도 코로는 알 수 있죠. 이게 냄새니까. 냄새를 느껴서 지금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든 거잖아요. 그래서 포착이 됐다 이 말은 괜찮죠. 여기서는 너무 눈이 보기에 너무 작았지만이라서 앞에는 지금 투투니까 부정인데, 그죠? 벗이 나왔기 때문에 긍정이 필요하니까 디텍티드는 맞죠. 그다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그죠? 어떤 생각? 이 원자에 대한 생각을 이런 식으로 떠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바로 이 빵을 굽는 냄새가 그들에게 제안을 해줬대요. 또는 말을 해줬대요. 무엇을? 빵의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고. 시각을 뛰어넘어서. 그죠? 그래서 아까쯤에 시각을 뛰어넘어 존재한다는 것은 코로 느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리스 괜찮죠? 날씨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디스프루브는 아님을 증명하다는 뜻이거든요. 날씨의 순환은 이러한 생각이 아님을 증명한다? 좀 의심스러운데, 읽어봅시다. 무릉덩이, 어디 있는 땅에 있는 무릉덩이가 점차적으로 메말라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비로 떨어져요. 아니, 물이 마르지? 수증기가 돼가지고 뜬 거죠. 다시 순환했을 때 떨어지는 거죠. 아님을 증명한다가 아니라 그러함을 증명한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읽어봅시다. 그들은 추론을 했어요. 이것을 분명히 물의 입자가 있을 것이라고. 뭐하는? 증기로 바뀌는. 그리고 구름을 형성하는. 그리고 다시 지구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보존이 된다라고. 물이 보존. 날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떨어지니까. 심지어 뭐 하더라도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보기엔 너무 작더라도 물이 보존이 된다. 아님을 증명하다가 아니겠죠. 자, 나의 파이야. 이 스페인에서의 파이야가 나에게 다시 영감을 줬다. 그죠?
어떤 영감이냐면 영감을 줬습니다. 수천 년, 다시 4,000년 늦게. 그죠? 뭐 하도록? 그런 원자 이론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그리스 사람들은 4,000년 전에 이미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4,000년 늦게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다시 영감을 준 거죠. 그래서 늦게란 말 괜찮죠. 한번 31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는 중심 내용이 아니라 세부 내용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보통 전반부 후반부 보면 중심 내용이 확률이 높다고 했어요. 일단 봅시다. 자, 여러분 그 이때 강조구문 들어봤죠? 그러면 강조하는 게 보통 원인이에요. 뭐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잖아. 그러면 이제 뒤에 대절이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을 여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 베리는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바로라는 형용사적으로 쓰이는 베리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뭐가 여느냐를 봐야 돼요. 앞문장 읽어보고 앞에 읽어볼게요. 자, 좀 길긴 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그죠? 삽입된 거고. 뭘 잊어버리냐면 사랑과 어떤 실망감, 손실, 뭐 이렇게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이 친밀한 동료라고 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뭘 잊어버리냐면 우리가 진짜 꽃을 너무나 훨씬 더 많이 좋아한다라고. 뭐보다? 플라스틱 꽃보다. 그리고 뭐 한다는 것? 이런 그 새벽이 그죠? 산 비탈을 가로질러서 드리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단지 한순간에 지속되는. 여기서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뭘 좋아하냐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연다는 게 바로 좋아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뭘 좋아해? 진짜 꽃을 좋아해. 뭐보다? 플라스틱보다. 플라스틱과 진짜 꽃의 차이가 뭘까요? 그 다음에 단지 한순간만 지속되는 이 트와일라이트의 드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한순간만 지속된다는 것은 바로 이 가짜 꽃과 진짜 꽃의 차이죠. 진짜 꽃은 시들잖아요. 플라스틱 꽃은 안 시들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사랑과 손실 친소가다. 손실이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세모를 찾으면 되죠. 알겠어요? 그러면 경희야 답이 뭐야? 자, 이게 뭐야? 여러분 그 막 택배 같은 거 보다 보면 깨지기 쉬운 그런 거에 저 단어 적혀있던 거 본 적이 있어요? 있었나? 막 유리잔 깨지는 표현 있잖아. 막. 자, 그리긴 굉장히 힘든데. 그죠? 저게 1번이죠. 잘 이렇게 손상이 되기 쉽고, 그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을 1번이라고 하죠. 이건 그 뭐야? 안정성 이런 거잖아. 그런 건 아니고. 저하나 만족이나 다양성 아니고. 이렇게 풀면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죽을 때 이 현대의 어떤 그 불교의 선생님인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그죠?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죠? Returning to Silence라고 불리는 책을 썼습니다.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그가 썼기를 삶이라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했대요. 무슨 말이냐? 그것도 이제 강조문이죠? 뭐 하는 것? 삶에 연약합니다. 뭐 하는 것이? 그것을 귀중히 만드는 것이. 이 연약함이라는 게 세모고 귀중히 만든다는 것이 동그라미인 거죠. 알겠어서 그런지 그의 말이라는 것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실? 그의 자신의 삶에 대한 사실. 그죠? 이렇게 죽어간 삶에 대한 사실로 채워져 있었다. 자, 차이나 바울. 여러분 차이나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라는 뜻이 있지만요. 중국에서 만들어도 유명한 게 뭐냐면 도자기거든요. 도자기 같은 것들을 차이나라고 불러요. 차이나 바울이면 도자기죠. 도자기 그릇은요. 예뻐요. 왜? 곧 그것이 깨질 것이기 때문에. 깨질 것이기 때문에 예쁘다. 새 그릇은 그렇죠. 않다 이거죠. 던져도 안 깨지잖아.
알겠어요? 그릇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해 왔다. 위험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취약성 때문에 아름답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핑크만 풀기 위해서는 위에 볼 필요는 딱히 없었죠. 위에서 찾았습니다. 그냥. 32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있네요. 자, 봅시다. 불이 거기에 항상 있었지만 빈칸합니다. 라고 했네요. 근데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불이 항상 있었대요. 근데 몸만 빼다잖아. 그러면은 이 불이 항상 있었던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어떤 걸 이루려면은 이 불이 있었던 것 말고도 어떤 다른 게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앞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죠? 충분한 열이 없었어요. 불을 시작할. 그러면 결국에 이 불이 항상 있었다. 잘 모르겠지만 충분한 열이 있어야 되는데 충분한 열이 없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죠? 위에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피곤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더욱더 낙담을 했어요. 그가 포기할 때까지 완전히. 불이 여기에 없어 라고 말했다 이거죠. 결국에 이 사람이 뭐에 의해서 지금 불이 없었던 거냐면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기 때문에 불이 없었던 거고, 포기를 안 해야 불이 생긴다 이 말이죠. 충분한 일이 발생하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봐. 후반 보니까 전반부만 보겠습니다. 자, 곧장 발생하는 것은 없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즉각적인 상황으로 발생을 하진 않고, 결국에 무슨 말이야? 꾸준히 해야 발생한다 이런 그러잖아. 어떤 일이 발생하려면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어떤 결과도 우리의 어떤 수행으로 볼 수가 없다. 결국에 어떤 일이 발생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알겠죠? 이 사람도 이제 그만둬버렸잖아. 결국에 이제 꾸준히 못한 거죠. 즉각적인 결과를 바랐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린 건데, 이 추측은 틀린 거예요. 이 추측은 틀렸는데, 아무튼 앞에 보니까 즉각적인 게 아니라 꾸준함이 필요했다 이런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자, 불이 거기에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수행하지 않았다. 끝까지 수행을 해야 되잖아. 그죠? 이건 괜찮고, 누군가가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누군가가 말해줘야 되느냐?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말하면 안 되죠. 말하면 안 되죠. 말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또는 자신이 포기했기 때문이죠. 막대라는 것이 강하지 못하다. 막대기 필요 없고요. 그가 미리 계획하지 않고서 시작했다. 계획 얘기 아니고요. 그다음 날씨가 적절하지 못했다. 불을 발생시키기 위해. 날씨 얘기 필요 없죠. 이번엔 답이었고요. 계속 읽어봅시다. 자, 이것은 마치 A씨와 같다. 한 남자의 A씨. 어떤 남자? 불을 지피려고 하는 남자. 뭐함으로써? 막대 2개를 함께 문지름으로써. 그럼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불이죠. 그죠? 이 불을 발생시켜야 되는 게 결과인데, 그가 자신에게 말합니다. 혼자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길 여기에 불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아주 힘이 넘치게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거 문지르 불을 발생한다 말이죠. 그는 계속해서 문질렀어요. 하지만 그는 인내심이 없었어요. 인내심이 없으면 문제인 거죠. 즉각적인 결과를 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 애 반대말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는 그런 불을 얻고 싶어 했지만 불은 다가오지 않았어요. 발생하지 않았어요. 인내심이 없었잖아. 그래서 그는 낙담하고 멈춰버렸어요. 휴식을 하려고. 근데 여러분 뭐 발화첨 이런 게 있잖아요. 발화첨이 일어나야 불이 발생하는 게, 그 전에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고 쉬고는 안 되고 계속 어떤 발화점 이럴 때까지 계속 해야 되잖아. 그게 안 됐던 거지. 그죠? 다시 시작했는데 그러한 진행이 느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쉬고. 그죠? 그때쯤에 이제 또 그때 이제 또 열이 사라졌겠죠. 발화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충분히 오랫동안 하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우리 못한 거죠 지금. 자, 이걸 해야 되는데 그는 문질렀어요. 그가 지칠 때까지. 그리고 완전히 멈출 때까지. 그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아까 불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있긴 있었는데 어떤 이런 인내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충분히 오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었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뒤에 풀어주면 되고.